수고하셨다. 사실 메인이 요 뒷단원인데 뒷단원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자, 핵심 파트들만 좀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핵심 파트들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뭐냐? 오목과 볼록입니다. 그쵸? 지금 이쪽에 최대 치수가 좀 빠져있긴 했는데 오목과 볼록에 관련된 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미분 가능한 경우만 생각할게요. 일단 미분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럼 미분 가능할 때 f'x가 양수면은 우리가 fx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프라임이 하나씩 더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f2'x가 양수면 f'x가 증가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가 증가한다고?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맨 처음에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커져요. 그럼 x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그쵸? 그럼 결국 f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괜찮죠?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기울기가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그 접점들의 기울기가 점점 더 플러스 되는구나. 그래서 fx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그쵸? 외우면 안 돼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도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구나. 그쵸?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도함수는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처음에 막 양수값이라고 쳐봐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그쵸? 위로 볼록으로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는 위로 볼록.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도함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오목과 볼록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두 개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볼록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호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x 4제곱이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도함수가 4x 세제곱. 그러면 이게 도함수는 12x제곱. 뭐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건 좋은데 문제는 0일 때 이게 도함수가 지금 빵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이 맞냐라는 건데 기울기가 증가하는 게 맞아요. 자, 4차 함수 그래프 보면은 뭐야, 2차 함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칙상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기울기가 엄밀히 따지면 증가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얘도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증가 감소할 때도 얘기했었죠? 딱 상수함수만 아니면 돼요. 똑같아요. 상수함수만 아니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또 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밖에 없는 거 아니냐? 섞여서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섞여서 나오면 어떡하냐? 라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왼쪽 지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다시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한마디로 이 점들은 전부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함수가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지점들은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도함수가 연속인 상태라면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0인 애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0인 지점이 중간에 나올 텐데 생각해보니까 위로 볼록이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그 바뀌는 그 지점은 당연히 이게 도함수가 0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이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어 자체는 이거예요. 변화의 변자에 곡률 곡자예요. 그래서 곡률이 변동되는 지점인데
곡률이 변동된다 그러면 뭔가 좀 웃기죠?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블록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바뀌는 지점. 실제 정의가 이거야. 실제 정의가 이거.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는 블록이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또 엄밀하게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계속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자, 이때 이 점을 그러면 변곡점으로 잡느냐? 변곡점이야. 변곡점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지점도 변곡점이냐? 얘도 변곡점이라고 잡을까? 사실 완벽하게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얘까지는 좀 되는데 얘까지는 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돼 있냐? 논의 가치가 없어서 얘를 아예 안 잡아요. 얘를 논의 가치가.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얘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근데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하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0의 0제곱. 이거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1로 봐야 된다. 0으로 봐야 된다. 이거 정의 못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고등 과정에서는 아예 빼버리죠.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이거 자체를. 이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얘도 안 나와요. 얘도 안 나오는데 그럼 왜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정의가 뭔지 정도까지만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랑은 상관은 없는데 이걸 변곡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변곡점이 맞아요. 얘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만 변곡점이 나오나? 거의 그래요. 거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해요. 막 주식을 한다고 쳐볼게. 근데 만약에 주식 가격이 그냥 영원히 계속 1억 올라간다고 쳐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언제,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돈 있을 때 그냥 사면 되는 거죠. 사기는 사야지. 사놔야 증가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 사서 이 기간까지 증가한 걸로 내가 돈 벌어도 되고 이때 사서 이만큼 돈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급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탕진해서라도 일단 빨리 사자. 그래서 일단 빨리 사자. 약간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물론 나중에 내려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일단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당장 사는 게 빨리 재산을 늘릴 수 있다. 뭔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어때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면은 조만간 내려가겠는데 빨리 팔아야겠다. 그냥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게 실제 주식할 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요. 가격 자체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보냐면 극점을 보냐? 안 봐요. 극점을 안 봐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변곡점 보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몰록이면 올라가겠는데 이러면서 그때 사는 거예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면 조만간 저점 찍겠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 오면은 조만간 팔 때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 볼록까지 보는 게 논의 가치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어때요? 속도계를 보지 가속도계를 보나요? 거기까지는 안 보죠. 가속도계 있어요. RPM 있잖아요. RPM. 그 RPM이 그냥 가속도계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사실상 그게 힘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걔가 크면은 가속이 빨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거의 속도계 보죠. 똑같아요. 가속도가 큰지 작은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딱 미분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미리 좀 보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논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야? 그럼 미분 가능한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세제곱근 x
그쵸? 예를 들어서 그 3차함수가 있어요. 자, 이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y는 x 대칭이겠죠? 아, 이게 지금 fx예요. 자, 그러면 얘는 3차함수 입장에서 0에서 변곡점이죠. fx 입장에서 얘도 지금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0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럼 뭐야? 정의상 여기 변곡점이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해요? y축이 평행한데? 미분 불가능입니다. 괜찮아요? 완만한 곡선이라고 해서 전부 미분 가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얘를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죠? 세제곱근 x제곱분의 1이라서 x에 0이 못 들어가요. 분모가 0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이 원래 함수 자체가 x축에 접하면 요 세제곱근 함수는 y축에 접하겠죠. 그죠? 기울기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얘는 여기서 미분 불가능으로 잡습니다. 그치만 변곡점이라고 부른다고요? 맞다고요. 변곡점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 여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미분 불가능한데 변곡점 뜨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정에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미분 가능한 경우만 생각해주면 돼요. 미분 가능한 경우만. 자, 그래서 변곡점은 뭐라고요?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미분 가능한 경우 놓고 봤을 때 이계도함수가 일단 0인 경우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계도함수가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그래서 부호가 전후로 바뀌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변곡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요? 극점 판단이랑 똑같아요. 미분 가능한 경우에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도함수의 극점들이에요. 도함수의 극점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로 좀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오목볼록부터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자,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이면은 기울기가 증가하는군.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되겠네. 이게 잘 돼요. 아이고 벌써 써놨어. 벌써 써놨어. 그쵸? 다들 무난하게 들어갔네요. 자,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x로 그냥 나오고요. 이게 도함수 해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건 또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0보다 커야 되네요. 등호 넣어도 된다고요. 근데 저기 왜 안 들어가 있어? 그냥 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아래로 볼록인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통 등호가 애매한 경우에 그냥 다 안 넣어서 문제를 넣으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lnx가 마삼, 마이너스 2분의 3,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x 값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아래로 올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요? 루트 2분의 1.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아래로 볼록이라서 A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잡는다. 그럼 A는 얘보다 크면 돼요. 등호도 가능하죠. 그렇죠. 등호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풀 거는 아닌데 간단하게 10번에 저 식이 뭔지만 잠깐 한번 좀 볼게요. 10번에 수투에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한 번씩 나와요.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랑 2분의 FA 플러스 FB. 자, 예를 들어서 A, FA가 여기 있어요. B, FB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FA 나오고 여긴 FB가 나오죠. 그리고 A와 B가 있습니다. 자, 둘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지점이 2분의 FA 플러스 FB. 그 다음에 둘의 정중앙이 되는 지점이 2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F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함수값, 그렇죠? 함수값 어딘지 몰라요. 얘는 지금 여기랑 여기예요. 자, 그게 둘의 중점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요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AB 딱 특정점이 아니라 모든 AB에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AB에서 다 성립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럼 AB가 위치가 바뀌더라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들어가 있다. 위로 볼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집어넣은 함수값이 더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등호인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일단 이 점 지나가야 되는데 아예 AB가 바뀌어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등호일 때는 그냥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등호일 때는 직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이 상태는 아래로 볼록인 거 찾아달라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음수인 애들을 찾아달라는 게 10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수투에서도 종종 쓰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딱 보고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계도함수를 안 배우더라도 이게 지금 수투에서 나와요. 이 내용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변곡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변곡점 좌표 구하는 거는 18번. 일단 요거 하나 가봅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변곡점은 무조건 이계도 함수가 0인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 번 미분해서 빵 찾으면 됩니다.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네. 미안.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에 관련된 변곡점도 한번 가봅시다. 참고로 삼각함수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프 자체가.
자, 단순 계산인데, 아우, 식이 너무 지저분하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지금 미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산 실수가 막히게, 계산 실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약간 좀 그 싸움이라서, 요거는 그냥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으면은 4b, 마이너스 ab, 플러스 2, 그쵸? 그 다음에 2에 2b제곱. 근데 어차피 지수가 0일 리는 없잖아요. 여기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 빼기 4b가 지금 현재 a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제곱. 그 다음에 ab제곱 빼기 4b. 와, 여기 지금 또 2에 마이너스 2b제곱으로 또 0 나와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b제곱 빼기 4b 빼기 2b제곱. 요게 0이 되겠네요. 그쵸? b가 0일 리는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b가 0이면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b를 약분해 볼게요. ab 빼기 4 빼기 2b가 0이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그냥 빼버립시다. 자, 그럼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마사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니까 b 값이 그냥 1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b가 1이니까 어디 갔지? a는 6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 b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 어잉? 5번 아닌가? 맞아? 5번. 오케이. 5번.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얘는 계산이 좀 지저분하기는 해요. 얘는 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함수 그래프. 사실상 도함수 활용이 꽃이에요. 자, 위에서 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위에서 하던 모든 것들은? 그래프 그리려고 해요. 그래프 그리려고. 자, 그래서 변곡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첫 번째 정의역 따져줘야 되고요. 얘는 그냥 무조건 따져야 돼요. 그리고 공역. 근데 공역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 범위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치역. 근데 솔직히 치역을 먼저 알기 좀 쉬운가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 해봐야 아는 거라서 치역은 보이는 애들만 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당연히 x절편, y절편 이런 거 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해줘야 될 게 대칭성, 무슨 뭐 우함수니 기함수니 아니면 뭐 x는 2라는 직선 대칭이니 아니니 이런 것들 생각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주기성. 얘는 반복되는 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미리 선별적으로 확인이 돼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것뿐이에요. 자, 이 중에서 다 잘라 먹고 필요한 것만 쓴다. 결국 뭐라고요? 이거. 그렇죠? 딱 어느 경우만 조심하면 돼요? 분수함수에서 분모 0 나온다. 무리함수에서 루트 내부에 음수 안 나온다. 세제곱근은 음수 놔도 돼요. 홀수 제곱근은 짝수 제곱근만.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진수가 양수만 된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 빼주면 된다. 그죠? 이런 것들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맞다. 요거 빼먹었다. 점근선. 요거까지 미리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다만 여기서 점근선은 X점근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하지만 하등 필요 없어요. 정의역만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감을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는다. 다시 한번 증감함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들어가도 되고 도함수만 이용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극대극소가 바뀌는 볼록이 바뀌는 지점에 대해서 확인해 줘야 되니까 변곡점. 그쵸? 자, 근데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계도함수에 대한 해석, 얘는 도함수 해석, 얘는 이계도함수 해석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필요가 거의 없다고요.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변곡점 좌표를 구해달라. 아니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해달라. 그때만 이계도함수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게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를 원하는 거지 정확한 그래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빼놓고 요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 없이 못 구해요.
뭐 물론 인수만 가지고 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는 기본기니까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죠? 극한. 요거까지 확인해서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극한. 그쵸?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극한. 추가된 내용. 자, 그래서 얘는 좀 연습 좀 해야 되니까 24번부터 다 그려봅시다. 레벨 1짜리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30번까지 한번 싹 다 그려볼게요. 자, 극점과 극한. 그래프는 극점과 극한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프는 다시 한번 극점과 극한. 정의역은 뭐 미리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극소고 괜찮아요? 그치. 극소고 극대니까 요거는 중간은 괜찮아요.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아니다. 이거 모른다. 이거 좀 모른다. 이 극대다. 이게 극소고. 잠깐. 자, 요거 24번. 일단 얘는 천천히 그냥 좀 설명하면서 좀 볼게요. 왜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헤비급들이 하나씩 있어요. 자, 일단 얘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쵸?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자, 보통 그래프 그릴 때 뭘 그리는 걸 추천해요? 증간표. 그 증간표가 싫어서 뭘 봐요? 도함수 그래프. 그쵸? 0, 2. 자, 그래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그래서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극대 찍고, 2까지 극소 찍고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때 함수 값은 그냥 넣으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자, 이건 어차피 수투 문제니까. 자, 그리고 fx가 25와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일단 x에 0이 빠져요. 분모는 0이 안 됩니다. 자,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해요. 분모는 2제곱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분자만 그립시다. 그쵸? 증간표를 다 그리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로 마일과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자, 이게 도함수라고 우기자라는 거야. 그렇죠? 부호만 볼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극대네. 그쵸? 극대. 얘는 극소. 와, 그럼 얘는 극대값 찍어야 되겠지. 자, 근데 이거 극대값을 찍으니까 1, 마이너스 1, 얼마예요? 마일분의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극대인데. 다시 한번 극대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근데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2. 극소인데 더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극소인데. 와,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있죠. 점근선 때문에 그래요. 얘는 다시 한번 x가 0이 비어져 있어요. 이게 없는 애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y축 그 다음에 x축을 그어놓으면은 얘는 나머지 요 부분에서 극한 얘도 극한 구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다항함수에는 이렇게 불연속인 애들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는 극대가 극소보다 작은 경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5번을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1차분의 2차네. 1차분의 2차네.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지만 분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 영원히 뻗어 올라가요. 왼쪽으로 갈 땐 영원히 뻗어 내려가요. 나머지 0에서 극한 또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0분의 1이에요. 그렇죠? 0 플러스 분의 1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무한대요. 자,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0 마이너스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 플러스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26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어가요? 요거 우기자. 그렇죠? 분자만 봅시다. 마이너스 2랑 2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전부 연속이네. 얘는 실수 전체 연속입니다. 실수 전체 연속.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극소가 되겠고요. 2일 때가 극대가 될 거예요.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8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자,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8분의 2니까 4분의 1. 그쵸? 자, 얘는 지금 0,0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오른쪽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 보내봐야 되겠죠? 이게 그대로 쭉 떨어질지 수렴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x 무한대로 보내본다고 치더라도 2차분의 1차라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해 들어가는구나.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얘가 지금 26번의 그래프예요. 자, 4개 마저 더해 볼게요. 1분 있다가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27번 좀 애매하죠? 도함수가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0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 그렇죠? 헷갈리면 0부터 잡아보는 거야.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를 보면 2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죠? x가 빵일 때만이에요. 그죠? 빵일 때만. 그러면 얘는 도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거예요. 도함수 그래프를.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x가 빵일 때는 0이 나오지만 x가 0보다 작잖아요. 얘 1보다 작아요. 얘 1보다 커요. 이런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증간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0 나오고 x가 0보다 크면은 얘 1보다 큰데 0,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가는구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니까 빼는 게 더 크니까 아래구나. 그래서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극소가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x에다가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로 가고요. x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도 0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로 가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좀 보일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바로 볼 수는 없나? 그쵸? 그래서 정성 아저씨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2x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 뭘 이걸 굳이 미분까지 해서 해. 둘이 어차피 더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1이니까 0 집어넣으면 2 더한 게 2. 그쵸? 그 다음에 요 2x제곱에서 얘를 더한다면은 어차피 오른쪽에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계속 얘 따라 갈 거라는 거야. 마치 2x제곱이 점근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쟤는 무함수죠. x에다 마이너스 2 x 집어넣어도 똑같으니까 어차피 좌우대칭으로 나오겠지 뭐 그냥 이렇게 가자라는 거야. 이해돼? 이건 정성 아저씨가 쓰는 방법. 그렇죠? 자, 그리고 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빼는 거는 일단은 둘이 똑같은 게 0일 때니까 여기가 0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잖아요. 그럼 몰라. 0에서 좀 올라가겠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빼는 게 더 작아져요. 그래서 얘를 따라서 가요. 얘를 따라서 가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반대로 쟤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fx고 얘가 f'x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겼구나. 0,2구나. 여기 지금 27번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무한대까지 봤을 때. 자, 그리고 요거 28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빵. 요거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이게 있어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없는 경우도 생각은 해주자. 그렇죠? 지수 따라간다. 그렇죠? 자, 나머지 3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케이. 자, 결국에는 극점과 극한만 들어가면 됩니다. 증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도함수를 약식으로나마 부호 판정할 수 있으면 증간표는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죠? 아, 끔찍하지. 어허. 그쵸. 걔도 변곡점이야. 위로 볼록. 둘 다 위로 볼록이네. 걔는 변곡점이 아니네. 위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 그래프예요. 이 함수예요. 자, 도함수가 얘로 생긴 건 이해되죠? 자, 분모는 무조건 양수예요. 증간표를 그려봐도 되지만, 얘는 지금 1-x 이래서 빵 나오네요. 그쵸? 증가하다 감사합니다. 자, 요게 원래는 1-x 그래프지만 우리는 부호만 궁금하니까 이걸 F'X 그래프라고 그냥 우기자라는 거예요. 부호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극대가 될 겁니다.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Y축 여기 있어요. X축 밑에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 얘는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실질상 얘는 0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얘는 감소하기는 하는데 0으로 수렴에 들어가요. 그래서 100% 오른쪽에서 변곡점이 나와요. 이게 도함수에 보면 되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변곡점 구하고 들어가세요예요. 원래가. 그러면 교육과정 굳이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없는 게 더 편한데? 왜냐면 교육과정의 취지는 뭐냐면은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 이게 목표예요. 얘까지 찍고 하면은 누구든 다 그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해석만 한다면. 근데 약간 조금 직관적으로 눈치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시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배제하고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쵸? 왜? 변곡점이 오른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잠깐만. 수렴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극한해보자. 이게 순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0 플러스 분의 1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0,0 지나가네. 절편! 그쵸? 그래서 얘는 요로 오고 쭉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리 그래프라고. 오리. 미안. 우리. 자, 아무튼 엄청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우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 주둥이, 눈, 머리. 미안. 우리. 자, 아무튼 29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분모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부호 판정은 어차피 분자만 가지고 봐도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2x를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0인 지점에서 극대가 되겠네요. 0 집어넣으면 ln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축을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리미트 x에 무한대로 간다. 뭐야? 그럼 진수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변곡점을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의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변곡점을 안 쓰면 저렇게 그려놓게 되겠죠. 그쵸?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계략적 형태는 저 정도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랑 변곡점이 생겨요. 변곡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 볼록으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위로 볼록으로 가는데 발산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 그러면은 얘는 약간 좀 사발처럼 생겼어요. 그쵸? 밥그릇처럼, 아니, 국그릇처럼 생긴, 그쵸? 약간 그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에 관련된 것도 한 번만 볼게요. 자, 30번은 일부러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다 주지를 않아요. 한 주기만 줘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면은 0부터 2파이까지 놓고 봤을 때 3에서 0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쵸? 아, 3이란다. 2에서 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도함수라고? 0부터 2파이까지? 뭐야, 그럼 계속 증가만 하네. 그쵸? 증가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이 기울기는 빵이지만 파이, 파이.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계속 기울기 잠깐 빵 나오지만 증가하다가 빵 나오고 또 증가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양끝점까지 궁금하니까 넣어보면은 0,0이네 2파이, 파이네 2파이네 그쵸? 그래서 얘는 X축, Y축 Y는 X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애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자세한 거는 일단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좀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34번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34번 레벨 2에 있는 것들 원래 앞에 것들은 해야 되는데 방금 한 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나중에 여유될 때 한번 해보고요. 자, 다시 한번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점이에요. 도함수의 극점. 얘는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얘의 극점만 구해주면 됩니다. 극대인지 극소인지만. 그쵸?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걸 하자고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함수 그래프랑 이계도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래쪽에다가는 이계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계도함수. 그러면 이계도함수 얘 도함수잖아요. 얘 도함수.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빵. 그죠? 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만 생각해주면 돼요.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얘는 없는데? 없어요. 기울기 빵 되는 지점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얘 입장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감소하니까 음수에서 올라와요. 이쪽에서 올라옵니다. 증가하니까 양수일 거예요. 감소하니까 음수일 겁니다. 증가하니까 양수일 거예요. 뭐야, 또 증가잖아. 또 양수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뭐라 그럴까? 감소하니까 음수 쪽에 있겠네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없어요. 자, 좌미분계수가 여기 좌극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좌미분계수는 없겠죠. 왜냐면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점의 바로 왼쪽 점에서 기울기가 이걸로 끝났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미분계수는 아니지만 오른쪽 점에서의 그 순간면에 로 놓고 본다면 얘는 양수죠. 물론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같을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얘들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긴 좀 그렇다.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뭐 그래프는 뭐 적당히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이계도함수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의 원시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함수 그래프. 자, 그러면 얘는 뭘 봐야 된다고요? 증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부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증가감소, 증가감소.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연속함수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네. 그렇죠?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연속함수라는 말이.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이 지점까지 극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점까지 극소가 되겠죠? 감소하다 극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살짝 빵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증가해요. 그렇죠? 다시 또 증가하는데 멈췄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기울기가 음수로 나와버려요. 언제까지? 요 지점까지. 뾰족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뾰족점. 자, 여기서 지금 극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증가하면서 극대를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요게 y는 fx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 극대랑 이 극대 중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넣어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넓이만큼 감소하고 넓이만큼 증가하니까 아유 이쪽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장담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관계를 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우리가 함수가 있어요. 도함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계도함수가 있습니다. 이계도함수. 자, 이때 도함수는 뭐냐? 도함수는 기울기함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얘는 그냥 볼록함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계도함수는. 자, 그러면은 최대 최소 생략할게요. 왜 최대 최소는 어차피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라서. 그렇죠? 얘는 생략 쭉 하고요. 방부등식의 활용 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수투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극대극소도 똑같았잖아. 극대극소도 똑같은데 극대극소 연습 안 하고 그래프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거 한 거였고 뒤에 최대 최소까지는 그리고 방부등식 활용까지는 일단 그냥 생략할게요. 얘는 그냥 내용에서 빼버려요. 시간상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자, 근데 속도 얘는 아예 생판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얘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직선 운동에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자, 직선 운동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위치. 시각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속도는 뭐냐? 속도는 정의가 뭐예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1분 동안에 1km 갔다. 그럼 1km/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다만 이거는 평균 속도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극한을 씌워줘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수가속도, 그냥 속도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그래서 속도를 벨로시티 약자 V라고 쓰면서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수투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정의 자체가 약속을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간 가속도, 이건 지금 평균 가속도였어요.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계도함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계도함수. 그걸 우리는 엑셀러레이터인가 아무튼 뭐 엑셀 약자 A라고 그냥 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한 문제 풀어봐야 되나? 아,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괜찮지? 이건 괜찮지? 자, 문제는 뭐냐면 평면운동이에요. 평면운동. 자, 평면운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집하고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 얘는 말도 안 되지만 집부터 학교까지 대로로가 뚫려 있어요. 일직선이야. 학교까지 그냥 대로예요. 일직선이요. 앞뒤로만 왔다가.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죠? 이거 가다가 왔다가 가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집과 학교는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위치가 X 위치, Y 위치 두 개예요. 얘는 지금 위치가 X밖에 없는 거죠. X 위치, Y 위치가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뭐 이렇게 갔다가 코너 돌았다가 뭐 문방구 들렀다가 서점 잠깐 들렀다가 학교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XY로 다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에 관해서 나타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X 위치와 Y 위치를 각각 시간에 관해서 따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를 X 위치와 Y 위치를 각각 따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한다. 속도는 무조건 방향성이 있어요. 속력은 방향이 없지만. 그래서 얘는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주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물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벡터를 배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직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평면 운동의 속도가 기하 벡터에 있었어요. 원래 거기 있는 게 맞아요. 벡터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근데 몰라. 이번 교육 과정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미적분에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알아서 잘 설명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일단 얘기하면은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나오는데, 얘가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X방향의 속도 F'T, Y방향의 속도 G'T. 매개변수 함수 미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 같은 경우에도 다르냐? 똑같아요. 그래서 X 가속도 이계도 함수, Y 가속도 이계도 함수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속력이라는 게 있죠. 자, 속력은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 부여해주면 되는 거죠. 양수화시키면 돼요. 뭐 앞으로 10m/s로 가나 뒤로 10m/s로 가나 속력은 전부 다 1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도 편의상 우리가 속도계라고 하지 실제로 그게 속도예요? 속력이에요. 그죠? 속력계라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속도? 이건 X속도, Y속도가 구분되어 있는 거라 속력이라고 칭하려면 얘는 아까 봤듯이 X속도, Y속도. 그쵸? 실제 속력은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X속도와 Y속도의 제곱합했어요. 왜? 라고 얘기하면 미안해. 물리에서 나와요. 기하 벡터 쪽에서 벡터를 좀 알아야 돼요.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X속도, Y속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표시는 절대값 V라고 쓰지만 절대값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X속도, Y속도 제곱합 루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한 문제만 할까? 도저히 안 되나? 도저히 안 되나? 시간은 도저히 안 되나? 우와, 미안.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 한 문제만 넣어놓고 일단 틀리지 뭐. 일단 틀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잠깐만 좀 더 할게요. 자, 아무튼 이거 도함수 활용을 이렇게 미친 듯이 날려버려서 조금 고생했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못 시킨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내용은 빠진 거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화이팅이에요. 안녕.